안녕하십니까.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미국 현지에서 제작되는 미주 특집편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아시안 증오범죄 Stop Asian Hate 특별 좌담회 진행을 맡은 원용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풍처럼 휩쓸고 간 자리, 우린 또 다른 태풍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를 찾아온 또 하나의 역병은 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한 혐오범죄다. 인종차별. 한국에선 와닿기 쉽지 않은 이슈일 수 있지만 지금 미국에선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혐오, 증오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낯선 사람이나 다른 것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질 때 이건 명백한 사회 악입니다. 이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미국 내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아시안 증오범죄. 오늘은 그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고국에서도 많은 염려로 미주 한인들의 소식을 접하고 계신 만큼 오늘의 특집 대담에 관심 갖고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미주 특집편 아시안 증오범죄 Stop Asian Hate 특별 대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후 무섭게 확산된 미국 내 반아시아 정서. 아시안 증오범죄 1년 새 150% 증가. 그리고 15%를 차지하는 한인들의 피해.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언어 폭력을 넘어 신체 폭행, 그리고 무차별 살인에 이르기까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는 아시안 혐오 범죄.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인종 혐오 팬데믹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보신 것처럼 1년 새 150% 이상이 증가한 아시안 증오 범죄. 이젠 인종차별이라는 불편함,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 대책이 수반돼야 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도 이 이슈를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 한인타운 중심에서 60여 년 넘는 역사로 영적 구심점을 지켜온 LA의 대표적인 한인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 오랜 고민과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십니다. UC 리버사이드 소수인종학과 장태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 촉구를 위해 이번에 남가주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조직하면서 한인 이민자를 대표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한인 2세로는 최초로 현재 LA 한인 회장직을 맡아 섬기고 계시죠. 제임스 한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한 회장님, 최근 1년 새 아시안 증오범죄에 관련해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고 사실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 그동안 미국에서 어떤 크고 작은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코로나 시작한 후에 지금 아시안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남들보다 많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증오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 헤이트 인시던트과 헤이트 크라임에 대한 차이점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증오 범죄와 증오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hate incident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제 말 표현으로 뭐 남을 비난하거나 이제 그 사람의 인종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흉내를 내거나 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뭐 누가 이제 아시안에 대한 뭐 눈을 이렇게 찍거나 뭐 이런 식은 이제 헤이트에 대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범죄가 될 경우에는 뭐 내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폭행을 했다 아니면은 내가 너한테 폭행을 한다고 이제 뭐 threat를 하면은 이제 이게 아시안 그 사건에서 범죄로 이제 바뀌는데요. 지난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 한 1년 기간 동안 almost 3,800건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헤이트 사건 또는 그 헤이트 범죄가 3,800건이요? 3,800건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로 이제 비난 당하는 분들이 그 중에 한 68% 정도가 되고요. 폭행 실제적으로 폭행 당하시는 분들은 11%. 또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은 또 어느 비즈니스를 갔는데 너는 아시아니까 우리가 너를 서빙을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이 8.5%.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뭐 불링이나 뭐 이런 아시안이기 때문에 불링 당하는 게 한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지금 이런 3,800건의 지금 케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3월 16일 날 아틀란타에서 이제 8명이 이제 숨졌는데 그 중에서 6명이 아시안 아메리칸이고 그 중에서 또 4분이 한인분들이었습니다. 네. 네,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았는데 미주 내 한인 인구 수가 가장 많은 LA 한인 사회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 그 한인의 그 사무실에서도 지금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교민들이 많이 사실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 나가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밤중에 길 걸어 다녀도 돼요? 뭐 이런 거를 많이 묻기 때문에 많은 교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좀 많이 겁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나 나가서 누구한테 뭐 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진짜 막말로 폭행을 당하면 좀 그러니까 좀 많이 전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네. 장태환 교수님, 그동안 인종차별하면 주로 언어 비하나 차별 대우로 드러났던 모습들이 최근 들어선 언어 폭력, 신체 폭행, 심지어는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까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겟이 확실하다는 건데요. 바로 그 타겟은 아시안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이 2020년 한 2월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자회견에서 콩플루 또는 차이나 바이러스로 중국 때리기 또는 중국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이제 반아시안 정서가 이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뭐 여름경에는 작년 여름부터는 노골적인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또 거기에 부연해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했는데 백인 우월주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고 또 정당화시키는 발언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대통령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못할 게 없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정당화됐고 그를 표출하면서 이제 타겟이 중국 책임론을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책임론을 전가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 특히 백인들은 아시아하고 아시안 아메리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 아시안들이 증오 범죄에 이제 표출이 된 거고 대상이 되면서 폭행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 당하는 그러한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한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시안 얼굴을 갖고 있으면 미국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지금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아시안들은 그냥 동일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고 따로 띄워놓는 게 아니라 다 we all look alike.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인이랑 한국인이랑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얼굴을 갖고 있으면
그 범죄, 증오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재수 없으면 당한다라는 그런 공포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성근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이민자로서 그 미국에서 오랜 생활하셨고 또 지금은 한인타운 중심에 세워진 한인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해 오시면서 인종차별 이슈와 피해에 대해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직접 그 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잘 아시는 대로 92년도에 일어났던 그 4.29 폭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원래 문제의 발단은 그 라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을 구타했던 백인 경찰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불똥이 튀기는 코리안에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코리안 그 가게들이나 비즈니스가 불타게 되고 제가 좀 그때 직접 교회에 나가서 교회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안타까웠던 것은 방치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그 당시에 LAPD 치프였던 그 게이지라고 하는 그 레일 게이지라는 그 LAPD 치프는 펀레이즈 한다고 파티가 있고 하루 이틀 지날 때까지 뭐 경찰도 지켜주지 않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그냥 방치된 느낌. 그래서 대다수의 가게들이 불타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방어하지 않으면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헐리우드 쪽으로 그들이 올라가면서 백인 커뮤니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방위군이 나오고 경찰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과연 우리 한인들을 누가 지켜줄 수 있나? 그리고 한인들의 위치는 도대체 뭔가 우리 미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 생각한 것이 우리 한인들이 힘이 좀 필요하다. 사실 지금도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 우리를 지켜줄 그 힘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인들의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 사회에 비춰지는 한인들의 그 이미지가 돈을 많이 벌고 사실 흑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가진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헤이트, 그 미움이 우리한테도 온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류 사회 속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도 좀 섬기고 베풀기도 하고 우리 에이션이 미국 사회에 중요하다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4.29 폭동 일어나기 전에 뭐 힙합 음악 중에서는 뭐 블랙 코리아라는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벌써 한인 사회를 향한 분노가 그 전부터 이렇게 그 쌓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인 사회는 별로 포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흑인하고 백인이 문제가 생겨도 에이션이 피해를 입게 되고 지금 우리가 그 에이션을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백인만이 아니라 흑인들이 우리 한인들을 폭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에이션 커뮤니티나 코리안들이 좀 어떤 모습을 이걸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 건 어쩌면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 속 보이지 않는 질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교수님, 미국 내 인종차별, 그중에서도 특히 아시안을 향한 인종차별은 어떤 배경이 있고 그 뿌리는 미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반영돼 왔을까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미국 사회의 본질이 인종차별주의라고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날 200여 년 동안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로 발전하고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근원은 인종차별, 노동착취에 위한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이 서부 지역은 아시안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850년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캘리포니아에 이제 골드 러쉬, 그 금광이 발견되면서 금맥을 찾으러 오기 시작했는데 중국인들이 도착하면서 곧바로 인종차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민의 나라고 기회의 나라고 평등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1882년도에 미 연방의회에서 중국인 이민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그것은 최초이자 마지막인데 한 민족을 대상으로 이민 금지를 시킨 것이죠. 근데 그것이 미국 최초의 이민법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구나 미국에 원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개방적인 사회였었는데 중국인을 딱 점 찍어서 이민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1913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는데 그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를 못하고 땅을 빌릴 수 없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그런 법이었고, 그래서 중국계, 일본계, 한국계 2세들이 이제 가난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차별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4년도에 이민법을 개정하는데 아시안들 모두의 이민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우리 아시안들의 역사적 의미를 보면 그 흑인들이 남부에서 차별을 당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2등 시민을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나 서부에는 흑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흑인 대신 아시안들이 차별의 대상이 됐었고, 그 불행하게도 우리 캘리포니아나 미국의 반아시안 차별의 역사가 굉장히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우리 4.29 폭동, 1992년 LA 폭동 때 우리 한인들이 이제 많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미주 한인 사회가 지난 30여 년 동안 상당한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향상 또는 권익 신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타겟이 아시안이어서 이제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아시안 증오 범죄가.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한인들, 한국인들은 타인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근 목사님 평소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 분들에게 그 배타적인 그 정서가 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백인 민족이고 또 단일 민족이고 이걸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인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뭐 중국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을 좀 비하해서 낮춰서 부르는 그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심지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타문화권에 있던 분들이 많이 들어서 살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전히 그들이 많이 어려움도 겪고 있고 차별대우도 받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 살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우리가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 아파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좀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인분들 가운데 미국에 사실 한인분들 가운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라티노 사람들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함부로 이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흑인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낮춰보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백인들 앞에 가면은 좀 작아지는데 이상하게 라티노나 멕시칸들이나 히스패닉 앞에 가게 되면 더 강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반성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런 코리아가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알려진 나라가 됐잖아요. 무역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뭐 K-팝이니 뭐니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와 같이 한국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의식 구조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생각도 하고 물론 한국 민족의 자긍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게 지나쳐서 배타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 내 인종차별하면은 백인 대 유색인종, 특히 그중에서도 백인 대 흑인 구도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지난 6월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 과잉 진압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렀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며 우린 피해자로서 흑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참 컸고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Black Lives Matter, BLM 운동이 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사건은 지난 4월 19일 1심 재판에서 사건 용의자였던 데렉 쇼빈 전직 경관이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 증오범죄 1년 사건들을 보며 발견하게 된 것은 정작 인종차별을 행한 가해자가 백인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인종이 많았다는 사실인데요. 예. 장 교수님, 이건 왜일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는 백인이 우월하고 소수계는 2등 시민, 열등하다라는 그런 악이죠. 악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옹호하고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유색인종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흑인이나 또는 라틴계나 다른 유색인종조차 아시안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식 구조죠, 의식.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시안들은 미국 사회에서 모범 소수민족이라고 취직시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 소수민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시안들은 소수계, 흑인, 라틴계 또는 인디안보다 더 모범적이다. 그들은 교육을 열심히 받고 열심히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흑인이나 라틴계나 인디안들도 아시안들의 모범 사례를 따라서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소수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안하고 다른 소수인종하고의 갈등이 부추기면서 아시안들은 이제 중간에 위치하면서 백인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또는 다른 흑인이나 라틴계로부터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샌드위치에 놓여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시안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공경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시안들이 그래서 함께 대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들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번 아틀란타 사건을 계기로 중국계, 일본계, 한국계 또 아시안들이 전부 뭉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고 동시에 흑인이나 라틴계 커뮤니티에게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백인 우월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인종차별과 인종 혐오, 사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젠 정부적 차원 대책 마련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주민 대상 폭력에 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 코로나 보건 형평성 전담 조직 기능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 안에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아시안 혐오에 대처하고 관련 불평등을 해소할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나서서 아시안 대상 폭력 사건에 관한 관계 기관들의 활동 조율을 맡게 됐습니다. 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를 본 아시안 주민들을 돕기 위해 약 5천만 달러 기금을 할당했고요. 또 일반 미국인들 향한 아시안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이 미국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겠다고 바이든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연방 상원이 얼마 전이죠. 4월 22일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94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요즘처럼 의회 내 공화, 민주, 양극화가 심화된 시기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숫자로 가결됐다는 사실은 팬데믹 기간 중 아시안에 대한 차별, 그리고 공격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음을 미국 정부가 초당적으로 인지하고 강력 대처를 촉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또 한인 사회에서도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차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임스 한 회장님, 네.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을 위해
LA 한인회에서는 최근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네네. 일단 말씀해 주세요. 작년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저희 일단 LA 한인에서는 지금 엄청 너무 많이 바빴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한인타운에 거주하시는 특히 노인분들이 지금 타겟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좀 줘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awareness 캠페인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그 인포메이션 북클렛을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2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고 한인타운에 이제 곳곳 정보 책자. 네네. 한인 마켓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배치를 하고 같이 제가 오늘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한번 호루라기를 또 저희가 배치를 하고 보여주십시오. 이런 책자인데요. 이게 이제 Stop Hate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당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무슨 리소스가 available 한 건지 또 리포트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요거 이제 한국말하고 중국말로 저희가 이제 했고 그다음에 또 호루라기. 예.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 바깥에서 나오는 거를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호루라기를 끈을 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위험을 좀 느끼시면 이런 거를 사용을 하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알리는 뭐 차원에서 이런 거를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 3월 27일 날 또 저희가 유니티 랠리를 해가지고 시위를 올림픽가를 막아놓고 벌먼에서 노멀디까지 시위를 이제 했는데 저희가 한 500명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2,000명이 넘는 이제 프로테스트들이 나오셨고 물론 연방에서 또 주리추 상원 의원님도 나오셨고 연방 하원 의원. 네,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님 또 다른 이제 엘렉트들도 오셨고 또 이제 그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 또 파킹랏을 빌려 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파킹랏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고요. 4월 9일 날 저희가 좀 서프라이즈 비짓을 받았는데 그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연락이 와서 이제 그 한인 커뮤니티하고 또 다른 타 에이전 아메리칸 커뮤니티 리더들하고 미팅을 하고 싶다 해서 사실 언론들한테도 연락을 하지 마라. 우리끼리 그냥 클로즈 도어 세션으로 진짜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못 하니까 진짜 지금 차이나타운 커뮤니티, 자파니즈 커뮤니티, 코리아타운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안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적인 차원 대처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태환 교수님,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번에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시안에 대한 무지, 네. 아시안을 너무 모른다.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 문제하면 흑인과 백인 간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시안들은 인종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관심의 대상조차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안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했고 어떠한 역할을 했고 공헌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차세대들 또는 아시안 한인 2세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인종학 학습 지도안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이고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소수인종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미주 한인사가 빠졌었어요. 네.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급하게 몇 개월 만에 이제 학습 지도안 7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 사회가 아마 제일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을 마련한 것이고 중국계나 일본계나 필리핀계는 뭐 1개, 2개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 미주 한인사는 이제 도산한창호 선생, 김용옥, 세밀리, 또 미주 독립운동사, 그 K-팝 이런 것 등을 등등해서 7개 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미주 한인 2세들이 차세대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미주 한인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자신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구축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김용욱 대령이나 세밀리 박사나 또는 도산한 창원 선생처럼 우리가 미국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공헌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또는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그 팬데믹 사건 이후에 급증한 그 반아시안 혐오 범죄 때문에 저에게도 지금 여러 교육국에서 특강 요청이 거의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 이민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시안들도 모르지만 흑인들도 모르고 백인들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줌으로 여러 번 그 아시안 이민 역사를 지금 강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50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실버 라이닝이라고 그러죠. 이번 아시안 일련의 중호 범죄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인사를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맞습니다. 보입니다.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래 아시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확산되면서 아시안 중호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짚어본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 그 차별, 혐오 이런 정서가 언제든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박성근 목사님, 예수님이야말로 이 차별의 벽을 무너뜨린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 사명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 한인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수님이야말로 인종적 장벽을 자기 몸으로 깨뜨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다 깨뜨리신 분이시고,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사실 그게 그 당시의 그 관습으로는 파격적인 말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인종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리고 종과 자유자, 이거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데 남자와 여자, 이것이 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선포인데, 사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사실을 좀 인식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을 좀 잘 이어받아서 그게 합당한 좀 행동도 하고 또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상원에서 뭐 법을 통과시키고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사실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주류 사회에서 그 모양은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발표를 하고 뭐 보도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마음 중심에 있는 깊은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결국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좀 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역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참여해서 우리 성도들도 물론 훈련을 시키지만 또 교회 바깥에 대해서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 귀하잖아요. 네. 피부 색깔이든 인종 상관없이 그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일을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고 그동안에.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도 참여를 하고 보이스도 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오기 전에 그 미국 그 역사를 좀 보다 왔는데요. 그 세그리게이션 로가 있었잖아요. 50년대에. 그때 사실 뭐 백인들 가는 식당 따로 있고 화장실 따로 있고 모텔도 따로 있고 다 구별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깨뜨린 사람이 로자 팍스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흑인 여자였죠. 버스에 탔다가 자기 자리 양보한다고 쫓겨 내려가서 체포당했죠. 근데 제가
좀 마음에 좀 와닿은 게 뭐냐고 하면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다음 날부터 그 몽고메리 알라바마에서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1년 이상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1955년 12월 달에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12월까지 1년 조금 넘게 수만 명이 나와서 그걸 했어요. 근데 그때 할 때에 사실은 교회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교회 지도자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마르틴 루터 킹 같은 분도 사실 거기에 인발하면서 미국 내에 민권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걸 볼 때에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뭐 정치하라는 건 아니지만 또 사회 활동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이 인종 문제가 단순히 어떤 뭐 미국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들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문제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겪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좀 깨어서 기도도 하고 참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로저 파크스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제가 얼마 전에 흑인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60년대 민권운동 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까지 크게 별로 바뀐 걸 못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란니 킹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분노가 이게 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쌓여온 게 폭발했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시안 증오 범죄 아마 오늘도 어디에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경우 실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임산 회장님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거를 witness를 하시는 분들 지나가다가 여기 걸어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당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얼렁층에 따라서 또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핸들을 하는지. 좀 젊은 분들은 뭐 셀프 디펜스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누가 폭행을 한다 그러면 셀프 디펜스도 할 수 있는 경우지만 특히 한인타운에서 요즘에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게 연세 좀 할머니 할아버지도 연세 되신 분들 노인분들 특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노인분들은 이제 영어가 아무래도 언어가 불편하시니까 말로는 조금 이렇게 싸우거나 디펜스를 하시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대충 피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호루라기 제가 꺼냈는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언어가 안 되시는 노인분들은 일단 주위에서 그 바이스탠더가 좀 인터빈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옆에 방관자가 계시면 네, 이렇게 막을 네네. 수 그래서 있는. 이런 호루라기 같은 거를 좀 갖고 계시면 좀 그 바이스탠더한테 좀 얼러트를 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페퍼 스프레이나 뭐 이런 걸 갖고 다니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 잘못 썼다가 또 더 뭐 좀 폭행이 좀 심해지면 그런 위험증도 있어서 그런 걸 좀 경고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 분들이 이런 작은 뭐 증오 범죄 사건 또는 큰 뭐 폭행 사건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를 안 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년 기간 동안 코로나 도중에 3,800건이 지금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작은 그러니까 큰 숫자지만 훨씬 더 많이 이런 일들이 보고가 리포트가 안 되고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뭐 한인분들 또 아시안 분들은 보고된 것만 3,800건이고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네, 이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나는 뭐 문제 삼기 싫으니까 이런 거 하기 싫고 또 많은 또 아시안 분들 또 서류 미비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또 내가 이거 보고하면은 또 이민국이랑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지나가다 이걸 보면은 저는 항상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그 당하는 사람들을 좀 도우라고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소개를 시켜주고 나는 너를 도와주고 왔으니까 어떻게 도와줄까? 뭐 그 사람을 뭐 노인분이면은 좀 모시고 좀 안전한 데로 가서 뭐 911을 경찰을 부르든지 그 사람이 많이 맞아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또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드는지 그런 그 바이스탠더 인터벤션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적인 부분이 보완되고 처벌이 강화되고 시스템이 바뀌는 등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도 분명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어떤 문제든지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해결을 전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력들이 당장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텐데요. 자,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린 미주 특집 아시안 증오범죄 Stop Asian Hate 특별 좌담회. 오늘 이 시간은 현재 미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 원인과 대책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영국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인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갈수록 더 실감하게 되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같이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작은 노력들이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 세상은 점차 변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 마음과 노력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미주 특집 아시안 증오범죄 Stop Asian Hate 특별 좌담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